자, 지수 법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4페이지.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자, A의 거듭제곱, A의 거듭제곱, 네, A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A의 n 거듭제곱. 이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시대상은 천문학이 엄청 발전하다 보니까 다루는 숫자들이 엄청 커. 그래서 똑같은 그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걸 막 10만 번씩 곱하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2라는 거 하는 것을 뭐 10번 곱한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갖고 10번 곱하는 거 너무 귀찮죠. 그죠? 그래서 2를 몇 번 곱한다? 10번 곱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n 거듭제곱은 먼저 이 밑에다가 쓰는 숫자가 A이고 위에다가 쓰는 숫자가 n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은 밑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n은 지수라고 하는 건데 밑은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즉 모든 숫자가 다 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수는 반드시 뭐만 와야 되냐면 자연수만 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뭐 3번 곱했어. 그럼 2의 3제곱 되는 거 맞죠? 근데 예를 들면 2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곱한다. 그럼 뭐 2를 뭐 반만 곱해요? 뭐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맞죠? 그죠? 네, 뭔가 분수가 나왔을 때는 이상하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이거 뭐야? 2를 몇 번 마이너스 1번을 어떻게 곱해? 뭐 2를 한 번도 안 곱해? 뭐야 이건?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다 공식화되지만 중학교의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지수는 밑은 모든 수가 와도 괜찮지만 n, 즉 지수는 반드시 무슨 수가 와야 된다? 자연수가 와야 된다라고 국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마이너스 1에 뭐 100승.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당연히 뭐 짝수제곱이니까 1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하십니까? 음수가 와도 괜찮고, 뭐 0이 뭐 10제곱, 뭐 이런 거 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0이죠. 그죠? 네. 그럼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여기에 뭐 분수가 오고 뭐 이런 거 와도 괜찮습니다. 뭐 50승. 뭐 이런 거 괜찮죠. 그죠? 자연수만 딱 맞춰주면, 지수만 자연수가 되면 저 안에 들어가는 건 0이든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숫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듭제곱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갖고 이제 우리가 공식을 몇 개를 이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1번이라고 하고, 자, 2번. 자, 이제 지수 법칙 얘기할게요. 자, 지수 법칙은, 반드시 밑은 모든 수가 되는데, 지수가, 거기다 쓰세요. 지수는 자연수가 될 때만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공식부터 설명을 하면은,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를 2번 곱하고 A를 3번 곱하게 되면은 A를 총 몇 번 곱하게 된다? 5번 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n 플러스 n 합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자연수하고 자연수니까 자연수와 자연수를 합쳐도 자연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n번 곱해서 그 녀석의 n번씩 n번 곱한다.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를 2번씩 3번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어찌됐든 간에 이 A 제곱이라는 것이 거듭제곱의 정의에 의해서
3번 곱해진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합치면은 6번인데 12개를 곱셈을 해도 괜찮고 얘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전혀 없다. 3번씩 2번 곱하나 2번씩 3번 곱하나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하면 6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곱셈을 한다라는 거고 자연수하고 자연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곱셈에 대해서. 그리고 교환 법칙의 결과인 자, 이 곱셈도 결국은 자연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식이 성립해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은 지수가 통일되었을 때 밑이 달라요. 밑이 달라. 밑은 다르고 지수가 통일된 건데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A n제곱 B의 n제곱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의 전체 n제곱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를 3번씩 B를 3번씩 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를 3번 곱하고 기본적으로 B를 3번 곱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게 결국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B의 전체 몇 승이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B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하나 B분의 A를 n번 곱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맞아, 그죠? 네. 단 여기서 항상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걸 언급해 주시고 조건이 없으면 틀려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요 놈하고 똑같은 거 2번 나누는 거랑 요 세 개를 제가 한번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두 식을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거는 뒤에 있는 게 분모고 앞에 있는 게 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B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보죠.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위에가 3개가 곱해져 있고 밑에가 2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분자에서 분모를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그럼 만약에 얘가 공식이 2 빼기 2면 A의 0제곱인데 여러분들 A의 0제곱 얼마야? 1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이거 들어본 적은 있어? 처음 들어봐요? 네. 네. 모르겠어? 처음 보죠? 네. A의 0제곱은 수학 1에서 처음 나오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수 1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A의 0제곱은 1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2 빼기 2를 했을 때 A의 0제곱은 그냥 1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이런 거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객관식을 풀 때는 그냥 알고 있으면 땡큐죠.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정의 들어가면. 같은 거 나누니까 그냥 얼마야? 1.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요. A의 2 빼기 3. 이거 고등학교에 가면요. 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는 역수라 그래가지고 2의 1승분의 1. 마이너스는 이렇게 역수예요, 역수.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고2 때.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나눠보면은 밑에 약분되고 A 1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봐봐요. 얘가 m이 자연수고 n이 자연수였을 때 이 뺄셈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m이 n보다 클 때만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죠. 그래서 그때만 공식처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같은 거 나눴으니까 1이고 위에가 2고 밑에가 3개 있으니까 약분돼서 밑에다.
근데 이걸 굳이 공식화시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역수를 취하자 이상한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의 어떤 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공식이라 보면 돼요. 지수가 같으면 1이고 만약에 뒤에 밑에 분모가 더 많으면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자연수 지수가 되니까 이거의 역수다. 이렇게 억지로 외우게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으나 아시겠죠? 네, 쓸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자연수의 형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라고 볼 수 있고 얘가 가장 부자연스러운 공식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용 안 하고 그냥 직접 계산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시죠? 개념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끝냈어요, 지금. 네. 자, 이제 찍어주시면 되고, 한 방. 네. 강의 있으니까 어차피. 네. 한 사람이 딱 총대 맺고 찍어주세요, 그냥. 그 새끼들. 둘이 니네 유치원 때부터 친구지. 아니야? 왜 이렇게 친해? 어린이집 때부터. 아, 그래? 우리 애가 지금 어린이집 맨날 와갖고 뭐 승우, 제동 막 얘기해 자기가. 우리 애가 4살이잖아. 그러니까 막 태우, 승우. 제동?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동이는 이제 해동이 형이잖아, 그래서 형. 자, 보세요. 근데 저는 막 애비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야, 어린이집부터 친구면은 장난칠만 하지. 애부 이렇게. 무 이렇게. 졸려. 아유, 일어나서 들어. 자, 해봐.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A 곱하기 A는 A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A 더하기 A는 3 곱하기 A죠. 구구단위죠.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쓰면 예를 들어서 3에 x 플러스 2제곱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3의 x제곱과 3의 제곱으로 곱하기 분리 계산을 하시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이런 건 존내 잘해요. 그런데 이걸 분리하는 걸 잘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분리하셔서 9 곱하기 3의 x제곱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번째도 한번 써드리죠. 만약에 여러분들 3에 x 빼기 3제곱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죽어 넣어. 이건 뭔 말이냐면 분자에서 분모를 뺐다는 이야기죠? 네. 자, 보세요. 3의 x승 뭐? 나누기 3의 뭐? 3제곱 하면은 분리 계산 되나요? 나누기예요. 그렇지, 나누기잖아. 네. 분자 나누기 분모, 그죠? 네, 그래서 얼마요? 27분의 1에 3의 x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가? 예,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한 방, 알겠죠? 찍어 놓으세요. 찍고 정리합니다. 개념 노트에다가. 문제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되셨어요? 그거는 다 찍히지? 구글 포토에 올려? 아니 인스타에? 근데 인스타 없잖아. 혜성이가 생겨서 나도 고생할 거야. 자, 그럼 제가 이제 몇 개만 골라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원리. 자, 뭐 1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x가 몇 번? 4번, 5번 곱해지니까 몇 번 곱해지니? 9제곱. 이런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4번을 보시면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곱하기 a제곱이 있으면 얘들아 이런 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밑이 서로 같은 것끼리 더하면 5제곱이고
B의 4제곱인데 A, B, C 순서가 좋고요. 곱셈은 다 생략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뭐 어려운 게 없죠. 필수 예제 2번을 갑시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A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제곱이죠. 똑같은 걸 3번을 더한 거니까 얘는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기 3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의 세제곱이라고 쓰셔야 정답이 되시겠죠. 필수 예제 2번 풀었어요. 자, 그다음 필수 예제 3번도 풀어드릴게요. 2의 세제곱씩 5제곱이면 3, 5, 15제곱이 되는 게 맞고요. 필수 예제 3번의 2번은 A의 4제곱의 5승 곱하기 A의 세제곱씩 2번. 자, 그럼 얼마니? 4, 5, 20 곱하기 A의 3이 6이니까 더하면 얼마? 26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오케이 말이? 네, 좋아요. 다음 넘어가죠. 필수예제 4번으로 가서 자, 제가 4번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에 3번 문제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얼마예요? 1이죠. 왜냐면 B의 6제곱 나누기 B의 6제곱이니까 공식에 의해서 그죠? 그냥 1인 거죠. 그죠? 네. 분자부분 똑같고. 자, 네 번째. X의 6승 나누기 3승 나누기 X의 4승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하겠다고 6 빼기 3 빼기 4를 하시면 X의 마이너스 1씩 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물론 선생님은 공식을 아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가장 심플하게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눗셈을 죄다 곱셈의 역수로 가져가셔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가 곱하기의 역수고 얘도 곱하기의 역수일 거니까 자,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게 x의 세제곱과 x의 4제곱은 밑에 있고 위에는 6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쳐보면 7제곱분의 6제곱이니까 약분하면 그냥 x 1분의 1승이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되고 아시겠죠? 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네,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십시다. 자, 필수 예제 5번 갑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에 제가 2번 문제 하나 풀고 네 번째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3x 4제곱의 제곱은 원래는 여러분들 나중에 암산이지만 원래는 3의 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x의 몇 제곱? 4의 8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중에는 암산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AB의 전체 세제곱이죠. 원래는요. 여기가 2분의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숫자끼리 빼버리고 AB의 전체 세제곱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3승 때려도 됩니다. 그러면 음수의 홀수곱구는 마이너스고 분자 3승에 분모 3승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살아있고 8분의 안 졸리면 이제 그냥 안 줘도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하고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9쪽에. 8번 문제는 2의 4제곱이 A였을 때 8의 4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29쪽에 8번이요. 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이 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지수법칙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필기해 놓고 나중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거듭제곱, 간단한 거듭제곱. 제곱수 이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네. 2의 4승은 2의 세제곱은 8이죠. 2의 4제곱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제곱이 256이고 2의 9제곱이 512, 2의 10승은 1024. 네모칸 친 거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2의 10승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얘를 외우면 2 나누고 2 나누면 찾을 수 있고요. 얘 곱하고 나누고 위아래로 찾을 수 있고 얘도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3의 3승 27, 3의 4승 81 이런 거 잘 나옵니다. 3의 5제곱은 3을 곱하니까 243인데 요 두 개를 딱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서 4를 3번 곱하면 64라는 거 꽤 잘 나와요. 왜냐면 4를 3번 곱한 것은 2의 제곱의 3승이니까 2의 6제곱, 즉 64가 되는 거라서. 그죠? 네. 그 다음에 5의 3제곱 125. 꽤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라. 7도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7의 3승이 289인가? 아닌가 봐요. 아니다. 내가 다른 거랑 착각했어. 아, 그냥 이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자, A로 나타내려면 반드시 2의 4승이 필요하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의 4제곱 이거 자리를 쓱 바꿀 수 있죠. 그러면 A의 몇 승이다? 세제곱이다. 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제가 29쪽까지만 나갈게요. 답이 2번이라고요? 응? A 세제곱. 4번이야. 응? 왜? 맞는데? 4번인 줄 8번은 답이 2번이에요. 9번. 예, 9번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자릿수를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10이 몇 개 있냐를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이 몇 개 있냐. 10의 개수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10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3이 있는데 10이 5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앞에가 세 자릿수고 뒤에가 공이 4개니까 7자리 자릿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릿수로 물어보는 것은 10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2가 7번 곱해져 있고 5가 5번 곱해져 있는데 얘가 몇 자리 자릿수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이제 세보는 거죠. 2가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5는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 당한 거죠. 그래서 2하고 5가 존나 곱해져서 이게 커플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몇 커플까지 생길 수 있어요? 5커플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2하고 5가 몇 개냐 이게 이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2하고 5가 몇 개냐? 그러면 2가 지금 5개 있고 분리하는 거예요. 2가 7개 중에 2개 남고 5개. 5가 5개. 그러면 일부러 만들어준 거죠. 2의 제곱은 4고 2 곱하기 5 전체 몇 승? 5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의 5제곱해서 4의 00000은 6자리 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는 4고 N은 5. 그죠? A는 4, N은 5. 이 값이 A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이 N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게요. 6번 문제가 이제 이런 유형이 단위가 막 바뀌는데 이건 킬로바이트인가 이게? 뭐 키바이트인가 뭔가 뭐 잘 몰라요 저는. 그죠? 네. 어쨌든 내가 2의 10제곱 바이트고 이거는 MIB네요. 그죠? 2의 10승 킬로바이트. 키비바이트래요.
메비바이트고. 예. 그러면 이제 뭔 말이냐면 16 뭐래? 이게 메비바이트? 16 메비바이트가 몇 바이트냐? 단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일단 16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메비바이트. 문제를 살짝 보니까 얘는 2의 10제곱. 무슨 바이트라고? 키비바이트.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존나 어렵네. 그럼 얘는 잘 보세요. 16 곱하기 2의 10제곱에다가 다시 1 키비바이트. 그럼 얘가 지금 2의 10승 바이트죠. 그러면 얘도 2의 10승 바이트로 바꾸세요. 그럼 결국 얘가 2의 4승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의 24 바이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얘가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지수법칙 오늘 끝났어요. 네. 이거 왜 배우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단항식 계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까지 해가지고 유형편 숙제를 내드릴게요. 네, 파워편. 몇 쪽이냐면은 지수법칙 전체죠. 그러니까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까지, 유형 7까지, 8, 9, 예. 유형 9까지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26쪽. 아시겠죠? 네, 전체가 숙제고. 그 다음에 A급도 숙제로 내드릴게요. 전 시간에 단원 마무리가 있었지, 그지? 예. 단원 마무리 안 했던 거. 얘네 단원 마무리 내가 한 번 빼줬잖아, 그지? 단원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예. 아시겠죠? 네. 저번 시간에 단원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16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풀어오는 것? 예. 26쪽까지 풀어갖고 오는 게 일단 숙제예요. 예. 괜찮죠? 네. 그리고 A급은 이게 괜히 다는 안 나갈게요. A급은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라고 많이 했어 내가. 잘했지. 1단계까지만? 아닌데 너무 많나? C단계 여긴 다 섞여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보류? 보류하세요. 네. 대신에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새로 컨셉을 약간 바꾼 게 이제 뭐냐면 뭐가 들어왔어? 니네 그 개념 풀 수용 들어오면서 파워편 넣었잖아, 그지? 거기에 보면은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은 전부 뭐 해야 돼? 그린 챌린지. 숙제가 뭐야? 그린 챌린지. 그럼 내가 확인해서 안 했으면 엄마가 어차피 자동으로 문자가 11시에. 알겠지? 그러니까 그린 챌린지 본인 거 있지? 본인 거 그린 챌린지 노란색을 싹 다 초록색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숙제야. 다음 시간까지 숙제야. 빨간색 고치고 있잖아. 빨간색은 내가 뽑아서 줄 거야. 니네 각자가 틀린 게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은 각자의 영역을 뽑아서 줄 테니까 그거 니네가 풀어. 알겠지? 니네는 조금 잘하니까 빨간색을 다 풀어줄 필요는 없어 내가.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다 선생님한테 질문하다 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꾸는 거. 근데 여기서 씨요 동화 새끼는 틀리질 않았어. 와, 박수 한번 줘.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하지? 내가 처음에 동화가 식을 안 써갖고 이 새끼가 뻥칸가 그랬는데 존나 잘해. 자, 잠깐 쉬죠. 쉬는 게 아니고 공부하세요 이제.